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들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순진한 대학 시절 끼 많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던 남편입니다. 벌써 반년이 되어가네요. 여느 때와 같은 평일 저녁 시간이었어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던 집안일을 잠시 멈추고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 그 사람은 아직 내 마음 몰라. 하지만 난 그 여자에게 남자로 보이고 싶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얘기에 어이가 없어서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저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심장은 무엇인가를 직감한 듯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얘기해봐. 저는 혹시라도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듣게 될까 겁이 나 언성을 낮추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대학 시절 만났던 여자가 있었고 그녀를 많이 사랑했지만 잦은 싸움과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결국 힘들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저를 만났고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 사랑보다는 마음이 맞고 편안한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다더군요. 물론 저를 좋아해서 한 결혼이지만 여자로서 큰 매력을 느낀 건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자신을 남자로 느끼게 해준 여자를 만났고 그런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어 소중한 가족을 떠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들을 가치를 못 느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마음도 없이 이렇게 억지로 살 수 있냐며 1, 2주마다 한 번씩 집요하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때문에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오래된 절친에게 연락해 남편이 마음에 든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준섭 씨, 안녕하세요. 저 재훈 씨 아내 되는 임진이에요. 갑자기 재훈 씨가 마음에 든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이혼 요구를 하는데 혹시 그 이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뭐든 얘기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남편의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고 그 이야기는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학생 때 게임상으로 알게 되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시키고 결혼까지 약속할 만큼 둘 사이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귄 지 만 3년이 됐을 무렵 사귀던 여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유부녀란 걸 알게 됐고 그때 둘 사이를 멈췄어야 했는데 그 유부녀는 이혼하고 꼭 돌아올 테니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칼로 자해 시도까지 하며 애원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그 여자와 3년을 더 만났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의 남편에게 들켜 협박을 당했고 끝내 강제 이별을 당한 후 저를 만나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이 얼마 전 연락이 닿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주기적인 이혼 요구 또한 무시로 일관했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켜둔 채 샤워를 하러 가고 없었고 전 무엇이라도 찾아보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계속 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조차 쓰지 않았겠지만 누구에게 왔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 카톡을 확인했죠. 재훈아, 생일 축하해. 전화해서 설레는 네 목소리 직접 듣고 싶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 같아서 톡으로 보내. 혜진아, 보고 싶다. 난 네가 내 생일도 잊은 줄 알고 조금 서운했는데 기억하고 있었네.
돌아갈 수 있다면 너와 만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너 나 만나면 배 많이 나왔다고 뭐라 하지 마. 내일 회사 잘 나가고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에 너 사진 하나만 올려놔. 보고 싶을 때마다 보러 가게. 너무 예쁜 사진 올리면 하염없이 넋놓고 쳐다보게 되니까 제일 못생긴 사진으로 올려놔라. 아주 주접들을 떨고 있더군요. 남편은 화장실에 들고 간 핸드폰을 이용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디 학교에 갔고 사촌들 키가 자란 이야기까지 해가며 가족들 안부까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둘은 만날 날짜를 정하고 있었고 그 여자의 신체에 관한 진한 음담패설까지 써가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들을 동영상 촬영했고 그 길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 그 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전 그 여자의 모든 SNS를 뒤져 사는 동네와 얼굴을 알아냈고 외도 관련 카페에 가입해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찾아봤습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들의 패턴은 거의 같더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대의 배우자를 탓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고 그 다음은 생활비를 끊어 아내가 지쳐 스스로 이혼하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미쳐있는 그들의 행태는 그들 스스로 절대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을 읽으며 곧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약속 날짜가 다가왔고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친구의 차를 타고 함께 약속 장소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약속 시간 전에 남편 차가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는 차에서 내려 카페로 향하는 남편을 뒤따라 들어가 남편과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차에 동승하는 모습까지 찍었고 이어 남편 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고 따라붙을 수 있었고 그 둘의 목적지는 설마 했던 모텔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제 심정은 비참하고 타들어갔지만 차에서 내려 어찌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 무작정 덮쳐봤자 발뺌할 게 뻔한 상황에서 일을 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내킨 김에 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저는 친구를 먼저 보내고 모텔 앞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부터는 택시를 불러 차 안에서 대기를 했죠. 곧 남편 차가 나왔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그 여자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그 여자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을 알 리 없는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집이 있는 6층을 눌렀고 함께 올라간 저는 6층에서 내려 라인을 잘못 찾아 올라왔네 라는 말을 조용히 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의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알게 된 거죠. 모든 증거는 확보됐고 속전속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말이죠. 그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소장을 받은 그 여자는 바로 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그야말로 저를 잡아먹을 듯 날뛰었습니다. 급기야 막무가내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떤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 여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함께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의 동생이 제게 한 말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여자가 게임상에서 만난 남자만 3명에 이르며 자신의 형부 친구와 형부 집에서 섹스를 하다가 들켜 형부에게 얻어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 결국 이혼당하고 친정집에 들어와 살고 있답니다. 어제도 모텔 영수증을 들켜 집안이 난리가 났다며 혹시 어제 만난 남자가 제 남편인지 오히려 제게 묻더군요.
남편은 어제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그럼 또 다른 남자인 것 같다며 가족들도 이미 모두 그 여자를 포기한 상태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시절 6년 동안 순정을 다 바쳐 사랑했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어찌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당장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미리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려줬고 그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주며 확인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제 앞에서 펑펑 울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주 멀쩡한 얼굴로 대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 해대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해픈 걸레 같은 여자와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용서해주는 대신 남편에게 상간녀 소송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고 남편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돌변하자 초조해진 상간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연락을 했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찾아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등 온갖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바짝 엎드려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스스로 모든 재산도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남편의 깊은 후회와 약속의 의무로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저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상간녀 직장 월급 통장을 압류시켰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자 회사에서도 불륜에 관한 소문이 퍼졌고 소문이 돌자 사내불륜 사실 제보까지 이어져 상간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전에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로 돌아왔고 저희 가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런 하찮은 여자와의 욕정에 빠져 쉽게 아이들과 저를 버리려고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상처는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평생 지워지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 배우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소중한 자신의 가정까지 버릴 만큼 사랑한다고 믿었던 불륜 상대가 알고 보니 사기꾼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끝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